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의 이현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평가인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에 대한 안내와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게시판과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학습과정 평가인정 개요, 2021년 학습과정 평가인정 계획, 2021년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인정이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습 내용, 시설 설비, 교강사 자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업 방법에 따라 출석 수업 기반과 원격 수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평가 인정을 진행하며 K무크 학습과정,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 등은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다음은 2021년 평가인정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체제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운영 여건 평가에 대해 예비 통보 절차를 두고 예비 통보에서 탈락된 기관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을 포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세분화 및 준거 재정비를 통해 평가지표 및 준거를 체계화하였으며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청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인정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학습과정이 신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회 풀을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사전 연수를 공식화하여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표별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여 이를 통해 평가 인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판단에 재량이 없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국평원에서 직접 평가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인정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지표별 작성 기준 및 양식을 구체화하여 평가 인정 신청 편람을 상세화하였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학습과정 평가체제 및 평가지표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평가 인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1년 학습과정 평가 인정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으로서 최근 2년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평가인정 기본계획 안내 이후 진행되는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기본 운영 여건 영역과 학습과정 영역으로 나뉩니다. 기본 운영 여건은 인적 자원, 학습 시설 및 설비, 기관 운영 등을 평가하며 학습과정은 운영 실적, 교강사, 수업, 학업 성취도 평가, 학습자 만족도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는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과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을 구분하여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평가 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평가 인정 절차입니다. 기본 계획, 실행 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를 거쳐 평가 인정 관련 조사 확인, 학점 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 인정을 확정합니다. 이 신청이 접수된 학습 과정은 재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평가 인정 절차입니다. 평가 인정 확정 단계까지는 출석 수업 기반과 동일하며 다만 콘텐츠 개발 완료 시점이 평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30일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비 평가 인정 통보를 하게 되며 탈락 학습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의 절차와 콘텐츠 완료 보고 후에 최종 평가 인정 여부를 확정합니다. 평가단은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기관별 또는 학습과정별 복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의 경우 전담평가위원이 별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타당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에서는 평가 준거 검토,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평가인정서 작성 요령 순서에서 평가 지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영역은 기본 운영 여건과 학습과정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 판정 기준은 기본 운영 여건은 전부 가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지표라도 부적합인 경우 기본 운영 여건 평가뿐 아니라 신청한 전체 학습과정이 탈락됩니다. 학습과정 영역은 가부 평가 지표와 점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가부 평가 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인 경우 해당 학습과정은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점수 평가 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평가는 서면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대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대면 평가는 기본 운영 여건 예비 통보에 따른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진행하며 현장 평가는 신규 평가 인정 신청 기관이나 서면 평가 결과 학습 시설 및 설비 확인 등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대면 평가 또는 현장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실시한 평가의 결과가 최종 결과로 반영됩니다. 평가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평가를 기본으로 필요시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가 실시되며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합니다. 예비 통보 및 소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에 한하여 평가 후 평가 결과를 예비 통지합니다. 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교육훈련기관은 이에 대해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 내용의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소명자료 검토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담당자 인터뷰 등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정 결과는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예비 평가 인정 통보 후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평가 인정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학습 과정의 평가 인정 유효기간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4년,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3년이 부여됩니다. 평가 인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및 학습 과정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평가 인정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에 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수정 보완 후 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2021년 평가 인정 사항 변경 인정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인정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평가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추가로 평가 인정을 받는 절차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인정사항 임의 변경을 통한 부실한 학사 운영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인정 사항 변경하기 위한 변경 인정과 경미한 평가 인정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 신고로 구분됩니다. 평가 인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관은 변경 신청 사유 발생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 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의 경우 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 인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시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재를 최신 개정판으로 변경하는 경우, 평가 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면적 이상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평가 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실습 기자재 수준 이상의 실습 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변경 인정 평가 방법입니다. 주소지 이전 등 교육훈련기관 자체의 변경 사항에 대한 조사 확인은 기본 운영 여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학습과정의 변경 사항에 대한 조사 확인은 변경 사항과 관련되는 학습과정 영역의 지표를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기본계획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의 홍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원격 수업 기반 평가인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기반 평가인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평가인정 신청 방법입니다. 평가 편람에 제시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평가 지표의 명칭을 그대로 활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시해드리는 편람에는 평가 준거, 평가 중점 사항, 작성 양식, 작성 방법의 순으로 평가 지표별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고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자료 형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영역과 학습 과정별로 학습 과정 평가 영역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평가 지표별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자료에서 증명서 등은 발급일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신청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셔야 하고 정보 누락, 고의적 오류, 허위 사실 등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는 부적합 또는 최저점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 기반 신청서는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신청 기간 중 평가 인정용 웹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웹 신청 시에 신규 교육훈련기관은 사전에 회원가입 절차가 있으니 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원가입 후 웹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 작성 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 완료 처리돼서 수정 보완이 불가하오니 모든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이틀간 수정 보완 기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개 과정 이내는 100만 원이고 1개 학습 과정 추가 시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7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원격 수업 기반 평가 지표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되 신규 기간은 기본 운영 여건, 학습 과정 평가 영역, 2, 3 영역을 모두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원격 기간의 경우에는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인정 이후 유효기간이 미경과하였기 때문에 학습과정에 대한 2, 3 영역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편람의 작성 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라고 올해부터는 신청 편람의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되 이는 작성 방법 또는 신청 요령 설명을 위한 참고 자료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은 평가자료 증빙이나 평가의 질 관리를 위하여 관련 화면, 자료 등을 갈무리하거나 사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겉표지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 기관 명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된 공식 명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표지 양식은 전년도와 같으니 각각의 내용에서 작성해야 될 부분들을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양식은 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인정 신청서 양식에서는 신청하시는 학습 과정명과 이수기간, 주당 수업시간, 학점 등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에 총 정원은 800명 이내에서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부 작성 양식 및 요령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성 양식에서는 관할관청에 신고 인가된 공식 명칭으로 기관명을 작성하시고 기관 유형과 그 기관 유형별 증빙 자료를 첨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신청 내역입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 단위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월 1일 중 교육훈련 기간이 유효기간 개시일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평가 영역별로 지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신규 진입 기간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기본 운영 여건은 인적자원, 학습시설, 설비, 기관 운영의 3가지 평가 영역에서 9개 지표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지표는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간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본 지표에서는 신청기관이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작성 양식에는 평생교육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첨부 자료로서 자격 소지자가 그 기관 소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표는 운영 조직 확보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등을 위한 조직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일반적인 학사관리 업무를 비롯해서 원격 수업 기반의 경우에는 콘텐츠 운영 품질관리 인력을 포함해서 최소 7명 이상 조직이 구축되어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은 편람 참고자료 4의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행정실 확보 여부입니다. 학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서 행정실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행정실의 시설명, 건물명, 그리고 그를 증빙할 수 있는 평면도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1.2 지표는 원격교육 설비 확보 여부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별표 3-2에 근거하여 신청 교육훈련 기관이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편람 참고자료 4에 첨부되어 있는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 설비의 세부 내용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현황입니다. 이 양식에는 OLTP 서버, 웹 와스 서버, 메모리 용량, 디스크 용량, 네트워크 설비 용량의 상세 사양 등을 작성합니다. 각각의 서버 등은 신청 교육훈련 기간의 학생 수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세부 사항은 설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인정 신청 편람의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니 해당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자료로서는 서버별 사진, 계약서 등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현황 및 사양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설비 현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웹서버, 동영상 서버 등의 상세 사양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해당 설비 현황 및 사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격교육 시스템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한 정보 시스템의 설치 구역에 대한 물리적 보호시설,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 및 정책, 정보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이 밖에 보안관제 현황 등을 작성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에 해당 현황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작성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분 인식 및 인증 설비 현황입니다. 평가인정 신청 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학생 본인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 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 출석과 부정 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참고자료 4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정 신청 시 신분 인식 및 인증과 부정행위 방지 관련 설비 현황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컨텐츠 운영, 품질 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4를 보시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별 필수 혹은 권장사항이 있으며 해당 규격 등에 대해서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 시설 설비의 모델명,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양 관련 내용과 확보 대수를 신청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수 장비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참고자료 5의 양식을 기준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내역을 작성한 후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 밖에도 구매 내역 증빙자료, 자산관리 대장 등 각 장비 설비에 대한 도입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2.1.2 원격교육 설비 확보 여부 지표에서는 기관이 보유 확보하여 작성 제출한 각 시설 설비가 학점은행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준으로 고시한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므로 각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에서는 신청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사항인지 실제 구비 보유하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므로 허위 내용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3 지표와 1.2.1.4 지표는 신청 교육 훈련 기관의 운영자, 교수자, 학습자용 플랫폼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참고자료 4의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 7번에서 원격 학습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학습관리 시스템 각 플랫폼에는 해당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 시 실제 플랫폼에 접속하여 기능 구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기관은 작성 양식과 같이 각 플랫폼별 메뉴명과 주요 기능을 기재하고 해당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자료로는 플랫폼 매뉴얼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시 신청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플랫폼 URL,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기능 구현 여부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플랫폼 접속 시 신청서 및 첨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플랫폼은 평가를 위한 별도의 테스트 서버가 아닌 실제 운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버에 탑재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2.1.5 지표는 개인정보 관리 여부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 시스템 구현 및 보안성, 교육훈련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방안 수립 및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참고자료 6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점검표 양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실제 점검한 후 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및 해당 암호화 처리 방식, 개인정보 처리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지침,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 실시 현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지표에 대한 평가 시 평가 인정 신청서,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한 확인 결과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게 발견되었을 경우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니 개인정보 관리 관련 기준 등을 준수하여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노출 등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기관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사 운영, 학적 관리,
강의 평가 등을 위한 기관 운영 규정 수립 여부와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되고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자료로서는 기관 운영 관련 규정 전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창구 운영 여부입니다. 상담 창구 운영 여부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이 학습자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운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기관은 작성 양식에 따라 상담 창구 운영 여부,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본 운영 여건에 대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의 9개 지표는 갑으로 평가되며 1개 지표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 전체 학습과정이 탈락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평가인정 신청 시 기존 학점은행제 원격기간은 종전 기본 운영 여건 평가 결과를 적용받으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본 운영 여건 평가에 대한 신청서는 신규 진입 기관들만 신청서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과정 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정 평가 영역은 가부평가와 점수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부평가입니다. 학습과정 평가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개 지표에 대한 가부평가가 실시되며 1개 지표라도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학습과정의 평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 공고 내용에서 이미 확인하셨듯이 판단의 재량이 없고 신청 내역 증빙 자료 대조 및 시스템 확인에 의해 판정이 가능한 평가 지표는 국평원에서 직접 평가를 하게 됩니다.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교강사 결격 여부, 교강사 교수 시간의 적정성, 콘텐츠 제작 현황, 표준교육과정 실수와의 적합성 이상 4개의 지표는 국평원 직접 평가 지표입니다. 2.1.1.1 교육과정 운영 실적의 적합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신규 신청 학습 과정에 한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신규 신청 학습 과정에 준하는 학습 과정을 최근 2년간 직접 운영한 실적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양식을 보시면 해당 학과 설치, 전공 심화과정 설치 등은 대학이나 대학부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격 기관의 대부분들은 세 번째 줄에 있는 최근 2년간 교육과정 운영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에 관한 세부 내용들은 편람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교강사 결격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교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교강사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양식의 결격 여부에는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OX로 기재를 하게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X에 체크하시고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O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는 10번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교강사의 경우 제시하고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입니다. 신청 교강사가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적법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양식의 구분 1은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기존 교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신규 교강사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신청학습 과정을 담당하는 교강사 모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구분 2에서는 신청학습 과정의 개발 교강사인지 수업 진행 교강사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및 경력은 6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가부터 사의 내용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고요. 학위 및 전공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에 전공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별 첨부 자료는 8번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교강사 교수시간 적정성 지표입니다. 교강사 주당 수업시간이 1인당 4과정 18시간 이내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작성 양식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해야 하나 이 지표는 앞의 지표에서 입력한 사항이 자동 연계되므로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될 웹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콘텐츠 제작 현황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총 주수의 50% 이상의 콘텐츠가 제작 개발 완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15주차의 경우 7주차까지의 콘텐츠와 중간고사 문항 탑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2021년 7월 31일까지 탑재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지표는 신청학습과정의 표준교육과정 수업시간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표준교육과정 시수와의 적합성 지표입니다. 작성 양식의 교육훈련 기간 부분에 신청학습과정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진행시간은 1주당 실제 콘텐츠 진행시간과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을 각각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과정 점수평가 영역입니다. 수업, 학업 성취도 평가, 학습자 만족도 3개 영역에 총 11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며 수업 평가 영역의 평가지표 세분화와 준거 재정비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이 있으니 지표별 편람 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점수평가 영역의 첫 번째 지표는 학습 목표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에 의거하여 학습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양식의 우측 부분에 교육훈련 기간의 학습 목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수업계획의 체계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학습 목표와 주차별 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양식으로는 수업계획서 양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작성하게 되는 수업계획서를 바탕으로 3113 수업계획의 구체성, 3121 콘텐츠 개발의 충실성 지표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업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각 지표별 평가 중점 사항과 평가 준거를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업계획서는 15주 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차시는 신청학습과정의 주당 수업시간을 기재합니다. 수업계획서에서 수업, 강의, 실험, 실습 등의 내용은 주차별 강의 세부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에는 주차별 학습 요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물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해당 주차의 우측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에 전년과 달리 이번에는 주차별 학습 요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성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3121 콘텐츠 개발의 충실성 지표가 평가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강의의 강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되 강의의 유형에 대해서는 K무크 가이드라인의 동영상 유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표에서의 첨부 자료는 현장 실습이나 보육 관련 대면 교과목에 한하여 관련 자료들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편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3은 수업계획의 구체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주차별 수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성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앞에 작성된 수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 관련 대면 교과목의 경우 대면 수업 관련 기준 충족 여부 평가가 포함되므로 평가 준거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해당 과목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콘텐츠 개발의 충실성 지표입니다. 수업계획의 체계성 지표에서 작성한 수업계획서의 주차별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작성 내용과 수업 콘텐츠를 확인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학습 목표 및 학습 과정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수업계획과 충실하게 연계하여 콘텐츠를 개발 구현하고 있다를 평가 준거로 하게 됩니다. 다음 지표는 콘텐츠 무결성입니다. 콘텐츠 내용의 표현상 오류가 없는지, 콘텐츠 및 학습 지원 도구의 기능 및 동작의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양식은
컨텐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컨텐츠 질관리 체계의 세부 내용 및 실시 실적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작성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이용 편의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담평가위원이 별도 배정되어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년도와 평가 준거가 유사하나 컨텐츠 접근성 지표가 신설되면서 두 번째 가독성과 관련한 준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5개의 준거를 작성 내용과 실제 컨텐츠를 확인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강의 내용 접근 방법 및 절차, 사용자 환경,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작성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작성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첨부 자료는 기관이 작성하신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콘텐츠 접근성 지표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지표인데 앞에 편의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담평가위원이 배정되어서 평가될 예정입니다. 평가 준거는 콘텐츠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자막 제공 등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작성 양식은 접근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줄글로 작성하시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 성취도 평가 영역의 3개 지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1 평가 요소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학습 과정 특성에 따른 평가 유형, 평가 기준, 항목별 평가 비중 등이 반영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됩니다. 작성 양식은 전년도와 유사하니 세부 내용은 평가 편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2 평가 문항의 적절성 지표는 금년도 신설 지표입니다. 학습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성과 변별력을 갖춘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는지 등을 실제 평가 문항을 보고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성 양식에는 각 평가 요소별 시험 문항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1 평가 문항 관리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정년과 동일합니다. 시험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 유지 및 엄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 관리 체계 마련 노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평가 문항 출제 기준, 평가 문항 난이도 관리 기준, 평가 문항 검수 기준, 평가 문항 보안 관리 기준, 평가 도구 개선 및 관리 노력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는 마지막 지표로서 강의 평가의 적절성 지표입니다. 강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강의 평가 결과 환류의 적절성, 강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 금년도 추가된 코로나19 대응 실적과 관련하여 이 지표의 신청 양식에 코로나19 대응 학습자 지원 서비스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지표별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실 경우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은 따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